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캔서테인먼트 박 PD와 황 배우의 황서윤입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은 암 경험 이후에 직업 복귀와 사회 복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체온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을 실시했고요. 출연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가 직접 뵙고 싶네요. 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암 치료 이후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암 생존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 시작에 앞서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김희경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 김희경입니다. 저희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암 진단 후 적극적인 치료를 마치신 암생존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교육과 상담, 의사소통, 직장 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상담 등의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되는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은 소통하는 우리 사이라는 순우리말로 암 생존자분들의 고민 중 하나인 사회복귀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경험을 소통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정보도 얻으시고 마음도 나누시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암 생존자분 여러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을 준비해 주신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암치료 이후에 암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대1로 간호, 영양,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현재 코로나19에 맞춰 비대면 나들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은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방문하시고 혹은 전화 상담 후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상담 후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다른 지역 암생존자 분들이시라면요.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 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생존자의 치료 이후의 삶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힘써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년에 5년 완치를 꿈꾸고 있는 유방암 생존자인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의 주제인 직업 복귀와 사회 복귀에 대해서 저 누구보다도 절실히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 복귀에 대해서 길을 잃었을 때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원망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 경우처럼 많은 암생존자 분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늘 토크 콘서트를 또 열 수 있게 되고 치료 이후에 암생존자의 사회복귀와 직업복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암생존자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에서 솔직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댓글창에 열렬한 댓글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치료를 마친 후에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우라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에피라는 닉네임 혹시 암 검색하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접니다. 유명인을 옆에 두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이제 간암 진단을 받았고요. 8월에 이제 간 절제술을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지금 더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회복 기간과 이제 요양 기관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좀 다져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에서 암 생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응원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암 생존자는 유일하게 아니지만 거의 매일 암 생존자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나라가 암 생존자가 더욱더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는데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암 치료 후에 사회를 복귀하신 에피님, 그리고 이제 암 치료 후에 막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미라님, 그리고 누구보다 또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지지해주고 계신 우리 김 기사님, 이렇게 세 분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솔직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특히나 암 생존자의 또 직업 복귀와 사회 복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암 생존자이신 에피님과 미라님께서는 이 치료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 또 그리고 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일본계 무역회사에서 영업부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원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수가 조금 생각보다 높아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무래도 직장을 다닐 때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네, 지금 아까 자기소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블로그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행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올해 8월에는 책을 출간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암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직업을 얻으시고 이렇게 책까지 출간하게 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유명인이 맞으셨습니다. 네, 이제 미라님 어떤 일을 하셨고, 네네네. 치료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최근까지 이제 레스토랑 매니저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주재원 파견으로 나가게 돼서 한 3년 동안 중국에서 타지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암 판정을 받고 제가 워낙에 그 손님을 직접적으로 응대를 하고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받고 제가 퇴사를 해서 이제 치료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맞겠다 싶어서 저는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바로 그냥 퇴사를 결심하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딱 암입니다 얘기 듣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저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암에 걸리면 일을 못 해. 난 당연히 이걸 일을 그만둬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나 학업도 못 하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세 분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헬스케어 컴퍼니에 종사를 하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암 생존자에 대한 그런 편견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암 생존자분들은 누구보다도 보통 일반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또 에너지 레벨도 되게 높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편견이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의학의 발전으로 암 생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돌발. 저는 알아요. 네.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한 187만 명 정도가 이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암 생존자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5년 안에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30%. 근데 글로벌 평균은 한 60%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 사회 복귀를 30%에서 60% 정도로 끌어올리면 그 사회 경제적
지속 효과가 1조 8천억 정도에 이른다고 예,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암 생존자의 어떤 업무 능력을 의심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두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였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히 치료를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편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워낙에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편견이 좀 적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두 분께서는 암 진단 전에 암 생존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 치료 후에 직업 능력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암 생존자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좀 아프니까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고 좀 무관심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생업이랑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치료 마치고 나서 일을 할 때 좀 사회에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하고 좀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고요. 네. 그 미라님께서는? 우선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너무 덕분에 제가 지금 더 깨달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말씀 듣고 더 지금 제가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실예로 저희 레스토랑에 이제 손님으로 오신 이제 가족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방암에 이제 암 생존자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분이 드실 음식을 이제 따로 챙겨와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암 생존자,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분을 보고 정말 좀 더 어렵겠구나. 어떤 식사도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니까 이제 바깥 활동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편견을 그때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암 생존자에 대한 직업적인 능력의 편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암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암 생존자 하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약간 너무 약하고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은데,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이제 직업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은 떨어질 것이다, 약할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업무 능력을 다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암 생존자에 대한 편견을 좀 바꾸려면 역시나 좀 주변과 많은 분들의 환경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우리 김 기상님께서는 주변에 이제 본인은 이제 암 생존자가 아니시니까 주변에 혹시 암 치료를 위해서 휴직을 하거나 좀 퇴직하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또 이제 기상님께서는 뭐 큰 편견이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주변에 다른 동료분들께서 그분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암 생존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제 뭐 편입견,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도 하는데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 주변에는 암 생존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치료 잘 받고 충분히 본인의 어떤 신체적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정신적, 심리적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복귀한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를 일부러 찾아내지 않는 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더 심하게 얘기해서 뭐 암을 진단받지 않았지만 뭐 술과 담배라든가 각종 해로운 걸로 건강 관리 안 하시는 분들하고 암의 진단 이후로 더 엄격한 건강 관리와 식단 조절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누가 더 건강해 보이겠어요? 절대 구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라든 이런 분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암 생존자분들의 이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 같이 뵙고 있는 이런 세 분들의 에너지와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삶에 대한 태도, 긍정적인 것, 열정, 에너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배워야지 이런 편견들이 더 이상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 편견에서 조금씩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암 생존자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 어떤 이제 암이 아니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더 긍정적이고 더 본인 관리도 잘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편견에 좀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에피님은 지금 사회복귀를 하신 상태이고, 미라님은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면서 막 사회복귀를 하려는, 이제 준비 중에 계신 분인데, 혹시 두 분께서는 치료 이후에 사회복귀를 시도했을 때 좀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짧게 여행사 2곳에 소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보험 있잖아요. 비자 보험. 거기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력을 얘기를 하니까 더 묻지도 않고 가입이 안 됩니다 하고 가입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랑, 그리고 또 제가 4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주사랑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검진 등등 병원 스케줄이 아무래도 좀 암을 안 겪은 분들과는 다르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직장을 구할 때는 아무래도 해외 근무보다는 국내에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라님은 어떤 점이 좀 힘드셨나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겪은 그 실제 상황인데,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호기심에 약간 드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한 수술하고 한 달 반? 2달 즈음 이제 이런 호기심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직장을 원래 다녔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나가서 바깥 활동을 하는 걸 해봤거든요. 지금 가능할런지 어떨런지. 왜냐하면 수술 후에 거의 일상이 운동, 뭐 집에서 누워있고, 뭐 굉장히 좀 반복되는 약간 그런 회복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라서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의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아침에 나갔어요. 나가서 아침 9시에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 점심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제 지인분을 만나서 이제 같이 또 활동하는 부분으로 이제 다녀본 부분이 있는데, 그날 그 지인의 또 같은 그 지인으로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지인에 이제 이끌려서 같이 이제 그 지인 집에 가게 됐는데, 그 부분으로 제가 이게 약간 뭔가 이게 약간 좀 되려나 안 되려나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딱 그 집을 여는 순간 이제 안도의 약간 그런 안도감, 안정감. 집을 보면 그렇죠. 집을 보면 약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셔서 집을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이제 집이 예쁘고,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 막 그랬는데, 소파에 이제 제가 좀 앉게 됐습니다. 소파가 너무 포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털썩 앉아가지고, 와, 편하다. 이제 하는 그 순간 제가 잠시 눈을 감았나 봐요. 그 뒤로 숙면을 1시간 반을 했어요, 제가. 그냥 그 자세로. 근데 저는 초면인 분의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소파에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숙면을, 그 시간이 바로 오후 4시 정도, 그 시간이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직은 내가 바깥 활동이나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부족하구나 하고, 이제 그것에 이제 기반으로 지금 집에 돌아와서 더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먹는 것도 뭔가 잘 챙겨 먹게 되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 암생존자분들이 가장 피곤한 데가 3시에서 4시 정도 저만 그런 게 되거든요. 아니었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살짝 이제 이게 다운이 딱 되면서 이게 막 눈꺼풀이 같이 이렇게 무거워지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이 그냥 자동으로. 아, 근데 초면인 분의 집에서 잠이 드셨다는 건 너무 곤란했는데 초면인.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체력적인 게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회복을 하려면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복귀를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하나? 새로운 걸 해야 되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앉아서 막 썼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막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아, 숲 해설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 해설사요? 네, 숲 해설사. 그러니까 막 그 식물, 나무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고, 이 풀은 뭡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공부해서 내가 이제 그런 자연에 다니는 게 그땐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볼까? 별 직업을 진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직업 탐색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탐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해가지고 뭐 다행히 또 이렇게 자격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많아서 저도 요즘 알아보고 있는 중에 네. 있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물론 제가 커피도 좋아하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어쨌든 경제활동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카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아, 정말 복귀를 못하면 나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땄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약 부작용 때문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커피를 연습하려면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고 커피는 이제 다른 분이 주시는 게 맛있다. 네. 근데 커피 진짜 치열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네. 저도 바리스타 땄거든요. 역시 유명인.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역시 유명인. 그래서 커피 자격증을 따서 저도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돈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막 몸에서 식은땀은 나고 맞아요. 이게 갱년기 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는 이제 다른 분이 타주시는 걸 사 먹는 걸로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도전을 하면서 뭐 알바 면접도 봤거든요. 근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제가 경력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저는 좌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바리스타랑 뭐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걸 좀 땄었는데 그럼 아까 그 미라님께서도 그걸 알아보고 계시다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야 뭐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걸 보고 굉장한 지금 혼돈이 생겨서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저에게도 지금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지금 욕심이 좀 나나 봐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도 되어지는 부분이겠지만 확실히 제가 지금 새 삶을 얻고 나서 좀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희 그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게 취지가 이제 그 사회복귀를 위해서 약간 회복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에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은 이런 니즈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가장 니즈가 큰 분야를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제공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성적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이제 몇 분들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결국 선택된 것은 2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상담이랑 하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게 그 상담은 뭐냐면
이제 암을 본인이 잘 극복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막 암을 진단받은 분들한테 뭔가 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후에 정말로 어떤 상담이 이제 본인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더 공부를 더 하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이렇게 이제 암을 이제 잘 극복하신 분들이 뭐 후배 암 생존자분들, 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약간 상담을 해서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수준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진인데 원래 액티브 하셨던 분들이 암을 진단받았다고 그게 어디 가나요? 그 액티브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액티브한데 이제 이참에 본인이 하던 것도 좋지만 또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해보고 너무 그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거, 로망, 약간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이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교육받고 출사를 나가시는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같이 되게 뭐 예를 들면 우울한 일이 있다가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저도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상담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도 꽤 이제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리스타도 상당히 이렇게 하고 싶은 분야, 배워보고 싶은 분야인데 일단은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분들만. 네, 맞아요. 근데 그 바리스타도 로망이 있거든요. 앞치마 딱 메고 이렇게 딱 커피 향이 막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에피님께서도 또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혹시 예. 네, 이런 사회복귀를 위해서 사진이나 글 쓰는 거를 새로 도전을 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제가 외국어를 살려보고 싶어서 사실 일본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여행사에서 일도 하게 됐고요. 근데 여행사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또 다시 막막한 거예요. 나는 지금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근데 이런 걸 제가 다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저도 모르게 습관이 들었나 봐요. 근데 계속 올리고 또 봐주시는 분들도 생기니까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올리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글을 쓰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그냥 탁 질렀습니다. 원래 직장에 다닐 때는 나중에 사야지. 비싼데 좀 내년에 사자. 모아서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쉽사리 결정이 되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카메라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내가 다른 취미에 뭔가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또 이거를 계속 꾸준히 찍고 꾸준히 쓴다는 그게 생기니까 핑계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또 나 아팠었잖아. 나 치료하느라 고생했잖아.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약간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글쓰기랑 사진 찍는 게 습관이 돼서 저의 지금 직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박수. 좀 그 말 되게 공감한 것 같아요. 나 고생했잖아. 나 이거 나도 배우면 안 돼? 난 스페인어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저도 스페인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보여주시죠. 네, 제가 진단 전에 맥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스페인어가 셀베사거든요. 뭐죠? 네, 맥주. 네, 그런 기억이 잠깐 여담으로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암 생존자로서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암 생존자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어쩌면 저희가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런 의지를 옆에서 직접 느끼시면 좀 어떤 느낌이신지, 또 그분을 바라보셨을 때, 그런 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황서윤님을 또 오래 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뭔가 막 직업 복귀, 직장 복귀만을 생각하는 그 암생존자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정말 암생존자분들의 이제 의지라든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대단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본인이 이제 정말 너무 하고 싶으셨던 일.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으셨던 일, 그런 판타지 잡 이런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열정을 보면 이제 부럽죠. 예, 저희는 부럽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해야 된대요. 예,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암 생존자분들이 정말로 그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정말 그런 판타지 잡에 도전을 하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있죠.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1인 뭐라 그래야 되죠?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1인 사업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 새로운 장르의 일을 개척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리고 우리 황서윤 님도 그렇지만 암에 대한 이런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간접적으로는 경험하지만 제가 생존자가 아닌 이상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그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암 생존자가 스스로 어떤 수요 공급의 일치인 건데 암 생존자 스스로 암 생존자가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에너지나 막 그 배우고 열심히 일하시고 뭐 이렇게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너무 진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 삶에 대한 태도라든가 사는 뭐 이런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나 죽었다. 암이라니 이러다가 치료가 끝나고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만나 뵈셨던 분들도 그 에너지로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또 큰 거 하나 뭐냐면 약간 그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낭비하는 시간, 소비하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암생존자분들을 보면 이분은 약간 25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이. 어떻게 같은 하루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그리고 액티브의 표본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액티브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꿈나무. 이제 이렇게 있고. 네네네. 아무래도 좀 아파서 누워있었던 시간에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해버리면 정말 못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라도 더 활기차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또 만나고 맞아요. 또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활동들이 이제 암 생존자분들의 어떤 회복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또 질문을 하나 갑자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직업복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 복귀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어떤 모임에 나간다거나 혹시 그런 일에 좀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고잉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1인 크리에이터를 이제 양성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콘텐츠를 약간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약간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됐어요. 평상시에 제가 약간 막 무언가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특히나 이제 암 생존자나 암 환우들이나 아니면 뭐 이것과 관련된 것을 유튜브로 찾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 1인으로 단독으로 저의 색깔을 좀 정말 아무 그런 한계 없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그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역시나 지금 에피님도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것
아니요, 아직입니다. 유튜브는 아직이에요. 잘못 알았군요. 그런 유명인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책이 됐던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일상을 통해서 제가 더 치유를 받기도 하고 되게 좀 공감되는 그런 말을 좀 새기기도 하고 오늘도 정말 역시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되게 많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이제 뭐 유튜브를 또 하시게 되면 거기서 나의 영상이나 나의 어떤 기록들을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쉬운 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세계에 정말 멀리 세계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게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어요. 쉬운 방법, 쉬운 생각,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피님도 많은 암 생존자 분들과 소통을 저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이 어떤 사회 복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마라톤을 유방암 걸리고 처음 해봤어요. 마라톤이요? 네, 저도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암 환자가 마라톤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네. 머리가 다 이제 항암 탈모로 인해서 삭발이었다가 조금 자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3km도 아니고 5km도 아니고 10km를 처음에 딱 이렇게 딱 신청을 했어요. 와. 그래서 물론 이제 뛰고 나서 다음 날 엄청난 지옥의 근육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 매해 마라톤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유방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으로 살이 좀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사실 몇 년간 환우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저처럼 살이 많이 찐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러고 좀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저 자신을 좀 남 앞에 드러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연한 기회로 가발 모델을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싫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턱살은 이렇게 접혀가지고 몸은 이렇게 부었는데 무슨 모델이에요. 사실 건강할 때도 안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너를 찾은 이유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숨기고 감춰야 될 모습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행사들이 좀 있어요. 암 생존자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3km에서 살짝 걷고 왔는데 의외로 거기 오시는 암 생존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저희는 거기서 또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공감하고 다시 내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는 암 생존자분들이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계시지 말고 이제 조금씩 나오셔서 그게 이제 사회복귀로의 어떤 첫 걸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암 생존자분들이 다른 암 생존자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 저희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암 자격증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라서 더 이해할 수 있고 저희라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도 저희 이렇게 3명은 암 생존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면 우리도 또 다른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도전을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자 또 되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좀 체계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세 분께서는 암 생존자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하실까요? 이렇게. 네. 네.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암 생존자분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우선은 사회복귀를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 뭐 여건상 바로 복귀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신체적 그리고 이제 심리적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암을 진단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일 바로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내일 바로 학교 수업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건상 이거를 뭐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진단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대부분은 그래 내가 암을 진단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책임감으로 오늘 이렇게 큰 어떤 소식을 들었지만 내일 바로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다든가, 예.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다든가, 아주 되게 쉽게 피곤을 느낀다든가, 네. 아까 3시에서 4시 사이에 소파에서, 그거는 소파가 되게 편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곧 그럴 시간이에요. 곧 그럴 시간이에요, 이제. 네. 저도 이렇게 좀 빠져서 죄송하지만 저는 쇼파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쇼파에서 하루의 노곤함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미라님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이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리고 쇼파의 특수성, 예, 농담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막 너무 쉽게 피로를 느낀다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복하고 풀타임 잡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파트타임 잡, 아니면 이제 이 기회에 어떤 교육도 받고, 예, 직업 훈련도 받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환타지 잡을 도전해 본다든가 이럴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되게 심리적으로 본인을 좀 위축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어떤 그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이라든가, 예, 병원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좀 상의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동료나 고용주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 스스로를 잘 진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고 복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지금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잘 먹는 거. 제가 이전에도 잘 좀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지 못하고 약간 정말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그냥 넘기고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말 먹고 챙기고 약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변화된 것들이 더 많지만 일단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보는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루틴을 만들어서 좀 신체를 더 건강하게, 저를 더 건강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첫 번째로 이제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좀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바로 이제 조바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단을 받고 수술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실상 준비를 하면서 조바심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굉장히 좀 불안감, 두려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조바심이 굉장히 저를 많이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병 이전의 저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의 저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비교에서부터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바심을 좀 버리고 좀 내가 다시 복귀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불안감보다는 좀 즐겁게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그 나에게 맞는 그런 일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복귀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네. 네. 네, 저는 건강한 그 정신과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 특히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서 탈모를 겪지 않은 분들은 외형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이랑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방사선 치료만 해도 갈비뼈 골절이 되게 잘 올 수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먹는 약을 먹으면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보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또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까 또 기성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확실하게 스스로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건데 저 예전에 제 병원에 가서 감기 때문에 내과에서 저 이제 내과에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랬더니 제 차트에다 빨간색으로 C를 이렇게 확 긋는 거예요. 설마 네. 그 C예요? 예, 그 C 캔서의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다가 보통 이제 조그맣게 쓰는데 거기는 정말 거침없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C를 탁 쓰시는 거예요. 학점 마냥. 학점도 C면 속상한데 그러니까요. 캔서의 C라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지금 같으면 뭐야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제 눈물이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치료 마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라 머리 길이가 지금이랑 조금 짧은 정도로 그냥 겉보기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게 되게 상처로 남았었고 그때는 눈물이 났고 지금도 얘기를 하게 된 거 보니까 되게 좀 큰 상처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사회 복귀를 하기 전에 저도 역시나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나는 이제 암 환자니까, 나는 암 생존자니까 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뭔가 모자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직업을 하지? 라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목록을 나열했지만 근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이걸 언제 공부해? 이 나이에. 뭐 그때도 젊었지만 지금도 젊고 그때도 젊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복귀를 할 때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암 생존자분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분명히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작은 시도들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바리스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작은 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저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주말에 알바하고 처음 해봤거든요, 알바. 네. 근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떤 손님분들을 응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밝은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사회 복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전에 했었던 일을 그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내 체력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심리적인 것도 올라오고 이런 사회적인 것도 좀 올라가서 나도 모르는 새 사회 복귀가 되었네?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사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 후에 뭐 프리랜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한테 제가 이제 암 생존자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고 어떤 부분을 알려야 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암 치료를 받으면 바로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적으로 만난 분한테 저 유방암 치료를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완치 판정 받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5년간 호르몬
주사를 맞고 10년간 호르몬제 약을 먹으면서 계속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거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특히 자주 만나는 동료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직장에서 시간적인 부분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죄진 게 아니니까요. 뭐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요구할 건 요구하되 일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암생존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암이 잘못한 거죠. 네, 네. 우린 잘못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동료들한테 알릴 때도 저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암인데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당당해지면 동료들도 아,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땐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 자신도 모르거든요. 어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저조차도 제 자신조차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사실 동료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쟁 상대이기 이전에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저의 상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알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것과 이제 역시 공유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식 문화도 있고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제 어떤 그런 저녁 식사나 이제 이럴 때에도 이제 제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암 생존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한 일상을 정말 그냥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가졌던 암 생존자나 암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은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당하게 이렇게 지내면 그게 느껴져요. 주변 분들이 이 암 생존자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 생존자는 이렇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당당하면 그분들이 인식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기상님은 좀 어떤 거를 알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암밍아웃이라는 걸 다시 이제 화두로 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알리려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암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근데 그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수준의 어떤 이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밍아웃을 굉장히 서포트하고 알릴 때 저는 이제 직장으로 만약에 본인이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사나 고용주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진단받기 이전과 치료 후 바로 복귀했을 때 그리고 치료 후 또 이제 막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어떤 업무량 업무 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사나 고용주와 업무 강도라든가 업무량 혹은 재택근무의 가능 여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업무 장소, 작업 장소가 얼마나 좀 안전한지의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업무량에 따른 목표 설정도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보다 업무량이 줄었는데 단순히 업무 시간만 가지고서 그 목표 성과 결과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불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저는 이제 꾸준히 상사나 고용주와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치료를 언제쯤 받을 예정이고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이게 나한테 지금 내 신체상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뭐 거의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치료에 대한 이야기와 치료 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어떤 배려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사나 고용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휴직이라든가 어떤 기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치료받으면서도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네. 네. 아까 이제 암밍아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암밍아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지금 딱 들었던 생각이 이 암을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렵고 특별한 일이라면 이런 용어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고 전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뭐 나누고 공유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라면 굳이 암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내가 약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계신데 이제 암생존자분들께 이제 직장 복귀와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께 이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암생존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같이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존에 하셨던 일을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라면 그때 그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정말 좋겠지만 또 그만두게 되더라도 저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체력 다 회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네. 저도 같은 위치에 지금 아주 그냥 너무 감동의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제가 오히려 오늘 다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일단 사회적 복귀, 직업 복귀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거창한 약간 그런 표현들보다도 사실 그냥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모임을 형성하고 제가 제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같이 무언가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냥 첫 발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어떤 소소한 일상의 나눔부터 시작을 하셔서 천천히 자기만의 스텝을 꼭 이제 밟아가시면서 조바심을 갖지 않고 네, 예, 사회를 위한 준비 그리고 도약 그럼 새로운 삶 그런 부분들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네,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암 생존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 계신 암 생존자 분들처럼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큰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이걸 극복하는 데서 오는 굉장한 그 성장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암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측면에 더 집중하고 더 포커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암 생존자가 살기 좋은 생태계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다라면 그런 장애를 헤쳐나가고 그런 벽을 허무는 것, 그 주체가 바로 여기 계신 암 생존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더더욱 암 생존자가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박수. 주인공이라는 말이 네, 딱 와닿네요.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고 느꼈던 게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네. 네,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세 분이 주인공이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세 분께 네, 온라인으로 댓글 감사, 네, 응원 써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암종과 또 암의 기수,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다양한 것처럼 암 생존자 각각의 컨디션이나 생활 환경 그리고 가치관이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자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많은 암 생존자분들을 만나보면 암 치료를 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나의 컨디션, 나의 신체적인 컨디션 이런 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내 속도에 한번 맞춰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시도들, 거기서 얻어지는 작은 성취감부터 쌓아가셔서 그렇게 본인만의 속도로 어머, 내가 사회에 복귀했네? 네, 이렇게 사회에 복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뭔가 멈춰있는 듯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암 생존자분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만큼 성장해 계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이겨낸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작은 시도를 오늘부터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토크 콘서트 도란도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PD와 황배우 황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